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와서 서울 시내 한복판, 더욱이 청와대 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의 방공망이 이를 전혀 탐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공망은 정상적인 비행 물체를 탐지하는데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소형 무인기 같은 이러한 종류는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급히 현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이 무엇입니까? RSC가 아주 적은 분야까지 탐지가 가능한 저고도 탐지 레이더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깝니까? 필요한 자리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키면서 적의 무인기의 앞으로의 운용 동향 그리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중요한 축선에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레이더로는 무인 타격기는 탐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군은 추락한 무인기를 처음 조사했던 3월 25일 민간 무인기로 추정된다. 대공 용의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31일에 백령도에 무인기가 재차 추락하니까 그제서야 북한의 소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군이 정식 발표로 대공 용의점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식 발표는 아니죠. 이상물체가 발견되면은 해당 각각 관련이 있는 6개 기관에서 합동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합동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이것이 중앙합심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참여하는 범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합심 결과 중간평가를 저희가 통보받고 그대로 북한이 발진지다라는 의심을 가지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평가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가 발표한 당일날입니다. 4월 2일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체의 도색 상태, 십자형 낙하산, 북한식 표기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인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관 합동 조사 결과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해왔단 말씀이에요. 일주일 동안. 국방부는 일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3월 26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말이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가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속단하지 마라 이렇게 단속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했다,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이걸 묻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했던 것입니까? 그 합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초보적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상당한 무기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초보적 단계요? 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무인 타격기가 공개됐습니다. 예. 또 작년 3월 20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초정밀 무인 타격기들을 검열하고 목표 타격 능력을 확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도 초보적 단계라고 보십니까? 무인 타격기의 다른 나라 수준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이고 무인 타격기 위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인 타격기의 크기나 그다음 비행 속도를 봤을 적에 얼마든지 탐지 가능하고 격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3월 20일에 그런 중앙조선방송의 보도가 있자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말이죠. 우리도 감시, 타격,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체계가 미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랬죠? 현재 있는, 저것은 그 문제는 현재 있는 대공 시스템을 방공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것이 모든 전력 기능 분야에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발전을 시킵니다. 4월 2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죠. 네. 거기서 무엇이 논의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안보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무인 타격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상응 조치를 검토했습니까? 군사적 상응 조치 현 단계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예,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무인기 사건은 입만 열면 안보 타령인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우리 영해에 뚫린 안보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이것은 우리 영토에 뚫린 안보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무인기 사건은 우리의 영공에 드러난 구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신속하게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육해공 모두의 안보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과거의 경험을 참고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청와대 상공을 날아다녀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안보 태세로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사과도 드렸고 앞으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비를 못해왔던 게 사실이고 이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부도 대응을 못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함 연평도 피격 사건, 노크 귀순 사건, 무인기 사건 모두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신속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무기들을 잔뜩 들여놓으면 뭐합니까? 네? 대통령이 기껏해야 수백만 원짜리 아주 조잡한 무인기에 표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전력건설 방향, 전력건설 전략, 이것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기로 삼아서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전력건설 네, 방향을? 네. 좋습니다. 군과 청와대는 이 안보에 구멍이 생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또 허위 늑장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군과 정부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조사와 보고체계 전반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점검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 이게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말자 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되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된 단계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미리 아니었다고 그렇게 은폐를 했다고 하지만 전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고 제가 지시한 데 따라서 관계 부처 간의 합동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신빙성이 되었을 때 드러났을 때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되고 난 뒤에 은폐하거나 뭐 하려고 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민간용으로 보인다 또는 대공용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보도가 넘쳐났을 적에 왜 정부가 오버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 단계에는 지금 조사 중이었고 그거는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이게 아주 적기 때문에 예. 동호인들이 무슨 연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정리 정부 육안으로만 봐도 북한죄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육안으로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의심이 있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동호인들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은폐라든지 밀었느니 했느니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비전문가인 총리께서 보더라도 이게 북한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건데 그래서-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간용인 것 같다, 대공용이점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 다 봐보십시오. 아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그건 발표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다 보도되고 있어요.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금방 누누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총리 이거는 우리 안보 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고 발견된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는데 안보 책임자를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대책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좀 빨리 결과를 내놨으면 하고 알아봤습니다만 굉장히 정치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까지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밀하게 하다 보니 나중에 또 속히 결과를 내놓으려고 했다가 부실한 결과가 나오면 또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정밀한 수사를 하느라고 그렇다고 하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끝나서 지난번 중간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났는데 여론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 원님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잠잠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아니 중간에 한번 챙겨보셨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빨리 수사를 빨리 좀 끝낼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한 것이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이었던 이태하, 이 사람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매일 새벽경 출근해서 전일 발생한 정치적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뒤에 사이버 사령관의 결심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관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심하고 지시를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재욱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2월 국회 때부터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공소장에 나온 얘기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사이버 심리전단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이길날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지 지금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지침을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지침을 어떻게 줬습니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대공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는 이런 방향을 해라 저런 방향을 해라 뭐 그런 지시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는 연재욱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는군요. 저는 뭐 제가 수사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 수사 결과에 일반적 대해서 지침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를 지침을 총리께서 사이버 사령관은 일반적 지침을 줬다라고 아니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의원께서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지침이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2월 국회에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지침이 아니고 일반전 전체에 대한 지침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하는. 아니 이게 범죄 사실이 아니면 뭡니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전날 거를 보고받고 대응 방향에 대한 결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범죄 사실이었을 것 같으면 공소사실 중에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다른 공소사실에는 그 연재욱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아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태하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재욱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고 있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나야 되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도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연재욱이 사이버 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12년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 수가 75명에서 132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또 같은 기간에 선거 관련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이 폭증합니다. 2010년 144건, 2011년 359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202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연재욱은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한 지 1년 만에 다시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진급 사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렇게 소장으로 진급해서 국방부 정책기획관에 보임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까지 정보화기획관이 소관하고 있던 사이버 사령부를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끌고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걸 알지 못하니까 국방부 장관께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늘어나고 댓글도 폭증하고 인사도 그랬고 다 이랬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러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좀 물어주시면 분석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재욱을 반드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연재욱을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군 검찰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는 수사하는데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군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으로 대응해야 할 정치적 이슈란 게 무엇입니까? 가령 민주당은 한반도의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북한도 흡수통일론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면 우리 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에 대응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 또는 선거에 관여된 행위가 있느냐, 이걸 지금 수사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총리께서 한번 점검하십시오.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점검할 일은 아니고 관계 부처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의 소관에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역시 총리께서 관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육사 지방선거가 코앞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수사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그런 것 점검하고 있을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그는 관계기관에서 온 나라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우리 군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유린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그런 일을 관계기관에서 챙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챙기다는 아니 겁니까? 관계기관에서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기관이라고 해야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총리가 그럼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인데 장관은 지금도 사이버 심리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리전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관계기관이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총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까? 총리, 근거는 많습니다. 이 국회 회의에서 누차 국방부 장관은 대내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네? 북한의 심리전 활동에 대해서 우리 사이버 사령부가 대응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 벌여야 된다고 강변해 왔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로는 대내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다가 보면 대내 문제와도 연관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심리전은 적국과 적국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민, 내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일은 없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군의 심리전은 군이 국민의 가슴에 총을 쏘는 것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국민을 상대로 해서 심리전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고 대북 심리전을 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일을 한 것은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누차 얘기해왔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무슨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묻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하는데 북한 역시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국민의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건 뭐 심리전단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리전을 펼친다는 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은 국방 정책과 군사 동향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익명에 숨어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부는 국방 정책과 군사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많은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등 성명을 다 밝히고 소속과 계급과 성명을 밝히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앞으로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심리전을 전면 중지하고 따라서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심리전단도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심리전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 하나를 내려놓으라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법 행위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또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기획담당 김모 과장과 위조 문서를 만들어다 준 김모 협력자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만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 자신이 증거 조작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려면
특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우리 사법체계를 흔들고 외교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벌인 것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과거에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민청학령 사건, 동백림 사건, 이수근 사건, 최종길 사건, 진도 간첩단 사건, 수직임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김양기 사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수십 년 전의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보면서 국정원의 그런 어두운 과거사를 떠올리고 치를 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떼내서 검찰과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에 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원에 그동안 공적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권이라는 것은 전문 기구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식품 담당하는 사람들이 식품 분야의 이 사범을 수사한다든지 이와 같이 이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수사에 임함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에 연결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예는 구소련의 KGB, 옛 나치의 게시타포, 중국의 국가안전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이런 정도예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해놓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어서 그렇게 간첩을 조작해왔습니까? 간첩을 조작하거나 이런 거야 그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는 변론으로 하고 필요성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필요하다면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공수사처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과거처럼 간첩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된 일은 철저하게 가려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제에 탈북자 합동신문센터도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합동신문센터는 사실상 강제 수사를 하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 또 변호사 접견권 이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의 취약한 신분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독방에 감금하고 반말과 욕설, 협박과 회유,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합동신문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상황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실태 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척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통일부가 되겠죠. 통일부가 여지껏 관장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위법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번 실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통해서 하겠습니다. 통일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국정을 통할하는 사람인데 직접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총리가 그런 그 현장에 가가지고 실태 점검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하실래요? 예? 제가 그럼 뭐 하실래요? 그 기관을 시켜서 하게 하고 또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의지를 갖고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해보겠다는 거지만 정확하게
현 실태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디에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총리가 그거 나가서 그 조사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나가고, 나름 국정은 언제 그걸 합니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총리께서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만약에 하다가 못하면 서면 질문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총리께서도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바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한이 주한미군 사령부가 3월 24일 날 국방부에 보낸 서한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커뮤니티 뱅크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인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 서한은 저희가 방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여당, 야당의 여러 가지 그런 요구가 있어서 특히 강하게 얘기해서 받아낸 서한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여러 국회의원들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자를 발생시켜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죠?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를 발생시켜왔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는 그 이자를 이전받은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 서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7월 30일 커뮤니티 뱅크 역할을 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이 우리 법원에 제출한 사실 조회서에서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가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영어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분명히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사령부를 통해서 국방부나 주한미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자 수익을 이전받은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확인해 주는 것을 저희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 측에 외교부가 이자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나중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확인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국세청을 포함해서 아마 관계기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확인하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그런 문제를 협의했습니까?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었으므로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출신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